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2019년도 이제 어느덧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분기를 앞두고 있고 이제 세 번째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아마 좀 불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또 어떤 식으로 증시가 그동안 움직여 왔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숫자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장을 좀 살펴보면 아마 이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반도체였다라는 부분이 이제 뒤에 숫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일 만에, 사흘 만에 2050선까지 주가 지수가 주춤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이제 9월 30일을 맞이할 거고요. 10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고점 부근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이유들 뒤에 나올 거고, 실적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은 이제 청산을 할 것이냐, 그동안 수익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숙제가 하나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상태는 잘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한 달 내내 하다가 주춤하는 이제 하루 매도하는 상황까지 왔고, 기관이 인버스를 매입했다는 부분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테마주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수급이 다 빼앗기고 있다 정도로 시장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으로 봐서는 역시나 이제 무역 협상,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10월 10날로 잠정적으로 밝혀졌는데, 이 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시장의 변수를 이끌어 줄지 관건이고, 실적 시즌, 그 다음에 2020선이 그 다음 지지선이다 라는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익을 사실 내지 못했다면, 혹시나 뭐 냈는데 청산을 못했다면,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숙제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사실 이익이 났던 종목들은 일단 9월 30날짜로 매도를 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도 흔들린 데다가 환율이 일단 1200원까지 왔다면은 사실 갑자기 급락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환율이라는 게 또 특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흐름이 유지되다 보니까, 환율이 1200원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2050선이, 여기 2050선이 환율의 1200원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환율이 갑자기 급락할 수가 있을까요?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 환율이 높다는 것은 따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한 차익으로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신규 자금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50원 환율을 더 손해보고 들어온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실적에 큰 뭐 변동성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굳이 뭐 투자를 할 그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구간이 1200원대입니다. 그래서 환율 흐름이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지수나 환율 상황으로 봐서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 사실 이 케이프증권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아주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색깔별로 이렇게 잘 준비해놨습니다. 중요 포인트, 가장 중요한 지표를 굳이 따지자면 두 가지입니다. 이 10월 4일에 이제 고용지표, 매월 한번 발표하는 미국의 고용지표는 사실 금리의 어떤 그 인하 이슈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여기에 10월 4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말은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16일 날 베이지북 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죠. 연준의 베이지북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 9월달에 10월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따지자면 사실은 10월 30일 날 FOMC인데, 이 FOMC를 앞두고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베이지북에서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하면은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있는 가장 큰 두 개 지표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의 ECB 통화정책회의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 외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한 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로는 이제 중국이 이제 휴장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뭐라 그랬지, 거래량 측면에서는 일단 좋은 측면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우리나라 시장으로서는 가장 큰 가이드를 하나 잃어버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옵션 만기일은 매달 이렇게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좀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처 하나 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이제 포커스는 10월 4일날 이제 고용지표입니다. 파란색이 신규 고용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인 인구 뭐 그런 것 없습니다. 여기는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지표를 발표하기 전에는 정말 심하게 말하면 감옥에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집계를 하게 한 다음에 땅 하고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사전에 정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고, 미국 경기에 어떤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그 FOMC 금리 인하, 금리 그 변동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지표로 뽑히는 이제 그런 자료입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전 세계 경제 리더의 리더 국가로서의 자존심에 걸려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오버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지표입니다. 신규 고용은 이제 13만 명을 예상하고, 신규 고용이 이전에 13만 명이었고 예상치가 14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한다면은 뭐 다행인 건데, 예상치가 13만 명인데 예상치보다 많이 하락해서 뭐 10만 명 이내로 떨어진다면 사실은 경기에 어떤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고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가이드로 삼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금요일날 고용지표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앞서 보셨다시피 외국인이 환율이 주도하는 1200원 수준에서 뭐 외국인을 안 쳐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보시면 이제 9월달에 결과적으로 보면 반도체 쪽만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기금도 IT 매수에 집중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 보시면 IT 섹터의 이익이 증가하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삼성증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저효과인데, 지금 증시가 비교적 힘들었던 이제 올해 초 이후에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올라올 때까지 이 IT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사실 이게 기저효과예요. 경제학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또 용어 중에 하나인 기저효과.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옛날에 아파트가 3억을 했다면 지금 10억 하면 다시 또 한 7억으로 떨어지더라도 옛날에 3억이었는데 하면서 비싸다고 못 사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옛날에 쌌었던 가격 이후에 이제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요 힘들었던 시기를 거치면서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실리콘웍스. 지금 흐름이 비슷해요. 원래는 아주 좋은 우량 종목이었지만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경기 또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이 안 좋으냐? 사실 IT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실적이 안 좋냐 하면은 지난번 방송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 초 이후로 지금 실적이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떨어지면서 2019년 9월 예상 영업이익이 아주 높은, 거의 뭐 4배 가까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예시로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를 가지고 왔지만, 이런 부분들, IT가 올라오는 부분, 그 다음에 IT를 꾸준히 매수했던 부분들은 기저효과에 따른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9월 동안 외국인은 뭘 샀나 봤더니 바이오 쪽은 많이 팔았죠. 우리 알다시피. 그리고 경기 방어주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달 내내 올랐던 장세니까. 그래서 IT나 산업재,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경기에 민감하고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을 샀다. 그래서 바이오, 통신, 경기 방어주는 매도를 했고, 그리고 뭐 꾸준하게 차트를 살펴봤더니 옛날같이 가치주,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서, 지금 비싼 종목 사서 옛날같이 뭐 10년 묻어두는 게 아니라 정말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었다라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성장주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대형주, 전통적인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대형주도 잘 나눠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차트가 또 말해주고 있어요. 중소형주는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코스닥을 제가 많이 생략하는 이유도 10% 이내로 투자하라는 이유도 지금 사실 옛날같이 대형주, 전통 대형주가 좋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분명히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지나간 데이터들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형주, 그리고 더 가치주, 더 성장주, 더 반도체주로 올라가는, 비반도체주에 대비해서 폭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화학이나 뭐 이런 전통적인 대형주 중에서도 많이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런 상대적으로 나타낸 차트들에 있어서 정답이 다 나와 있다. 기본적으로 자금력이죠. 기본적으로. 더욱더 연기금이나 더욱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개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이렇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이닉스 고점, 지금은 고점이지만 고점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던 부분 잘 챙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간 수익률로 봐서도 반도체가 항상 상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디스플레이, LED 디스플레이를 추천드린 이후로 많이 빠졌지만 다시 회복하는 속도도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눌려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잘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매수 흐름 보여드렸고, 이제 어쨌든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2개월 예상 명목 성장률로 봐서 파란색에 꾸준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꾸준하게 하락하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대형주 중에서도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요 기복이 있는 종목들을 잘 찾으시는 게 정말 관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정말 귀찮더라도 대형주를 사실 거라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의 추이 이렇게 되는 것들은 좀 어려워요. 투자하기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반등하는, 지금 KMW가 딱 극작이잖아요. 서진시스템과 KMW 두 개를 비교해드리면서 분명히 5G를 같은 테마, 물론 장비와 무선 인터넷이긴 하지만 요렇게 되는 실적의 KMW와 요렇게 되는 실적의 서진시스템에 가는 주가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이제 방송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조심해서 투자라는 게 기본 골자예요. 조심해서 투자해야 되고, 사실 10월달은 9월달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10월달에 뚫고 올라가서 화면 밖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신다면 일단 정말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역설적인 포인트라고 해서 이 우리나라의 모 대형 증권사에서 기본적으로 달러가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달러 인덱스 보시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더 많이 올라서 거의 또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자, 내용이 좀 재밌어서 제가 따로 가져왔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 과정. 3일간의 단기 차익 실현을 했죠. 안정화 예상된다. 저랑 완전히 반대로 가는. 연기금 중심의 내부 수급 기여 덕택에 9월 흐르면 누가 뭐래도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10월 고위급 협상 경계감이 혼재되면서 차익 실현이 다시 나왔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9월 와중에 많이 나왔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간 외국인 수급 유입이 부재했다는 점은 향후 폭락할 때 매물 압박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비교한다. 지지한다. 이건 여전히 비교 그룹 대비해서 코스피는 매력적이고 달러로 환산 시 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국내 대형 IT 업종, 당연히 뭐 이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외인 자금이 이탈했던 경기 소비재 섹터의 역발상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내용이 어렵지만 뭐 자세히 보시면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은 일단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주였고, 여기는 또 역발상으로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덜 빠질 것이다 라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일단 저는 또 다른 의견도 제공해드린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 종목을 새롭게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좀 너무 1차원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증권사,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은 너무 1차원적인 것 같아요. 본인들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주식 투자 한 3개월 정도 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겠죠.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호텔신라를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이죠. 뭐 이하나약세도 뭐 중국인 입국자 수가 성장되어 있다. 뭐 지금 뭐 낙폭 많이 빠져 있다. 판매 채널 다변화되어 있다. 하여튼 이 내용들을 앞에서 이런 논리로서 역설적인 포인트를 바탕으로 이렇게 새롭게 종목을 또 추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증권사가 어떻게 종목 추천을 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재미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소비 이 추석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구어칭지에라고 해서 국경일로 지정하고 한 열흘 정도 쉰다고 합니다. 추석은 지났으니까. 그래서 구어칭지에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요 휴일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 아까 안 열리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많이 할 테니까 어쨌든 화장품주나 소비주를 그동안은 많이 추천드렸는데 지금 와서 과연 좀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내용들 뭐 큰 그림으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정리 잘 하셔서 10월달 장도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